BTM 불교TV 개국 25주년 특집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입선과 방선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정진 수행을 하면서도 묵묵히 울력을 다하는 분들이죠. 천천히 깨닫고 서서히 행하지만 때론 과감한 변화도 두렵지 않은 분들과의 만남. 오늘 스튜디오엔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파티에 스님 세 분을 한자리에 모신 거는 처음입니다. 한 분 한 분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좀 남겨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도유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 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은 선원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요? 지금 정진하고 있는 선원은 월정사 만월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월정사에서 네. 전에는 선원을 다녔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 문화국장이라는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문화국장. 국장. 와, 네. 그리고 고산 스님께서는요? 저는 같은 산중의 오대산 북대 미르감이라는 곳에 상황선원에서 정진 중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선원 생활을 하는 스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선원 생활 그럼 몇 년 차 되신 건가요? 지금 횟수로 하면은 한 8, 9년 차 정도 8, 되는 9년. 네. 네. 그러면은 8, 9년 동안 선원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어려워 보이셔서 나이가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반으로서 세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도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냥 삶 자체가 저는 다 그냥 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스님들 사이를 도반이라고 지칭은 하지만 네. 뭐 더 큰 의미로는 지금 시대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는 참 아주 가까운 도반들이고요. 네. 또 이제 도유 스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행자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도유 스님은 저하고 행자도 같이 한 행자 도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각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이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거치는데 네. 스님들 그때 첫 모습이 서로의 인상이 남아 있는 거. 네. 네. 그러면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이제 함께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알고 된 지는 이제 15년. 15년. 네. 와, 15년 지기 도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15년? 그러면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자신의 소개가 아니라 도반을 소개해 주는 거 어떠신가요? 먼저 도유 스님이 해종 스님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해종 스님은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지만 네. 나긋나긋하고 아주 편하잖아요. 네. 예. 편하고 지만 본인은 안 그렇다는데 상당히 보기와 달리 아주 부지런한 스님.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부지런. 그냥 저는 제 주위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부탁을 웬만큼 했을 때 제 마음에 뭐 큰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수용을 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네. 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해종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산 스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고산 스님은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선원을 다녔고 네. 스님들은 이제 강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네. 강원이라는 이제 그런 쪽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고산 스님이 봉암사라는 선원을 처음 나왔어요. 네.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악연일 수도 있는데요. 악연이다. 둘이 참 티격태격하고 네, 잘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유 스님에 가까운 거하고 보다도 네. 이 고산 스님하고는 좀 뭐라고 하지 진짜 친구 같은 막 네. 이렇게 막 서로 막 농담도 세게 하고 네. 맨날 제가 뭐 늘 뉘우치고 있는데요. 많이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종 스님과 고산 스님이 10년지기 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알고 지낸 지 11년째 네. 됩니다. 예. 그럼 고산 스님께서 느끼시기에는 해종 스님의 장난이 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으신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예,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앙금이 별로 없으시군요. 없고 예, 그냥 그 자리에 털어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산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산 스님이 생각하시는 도유 스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 도유 스님하고는 저희 같이 강원을 같이 네.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도유 스님이 이제 갓 21살이었죠. 그 들어오실 때가 그때 모습대로 지금도 네.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늘 변함없는 그런 네. 스님이라 생각합니다. 그 변함없는 그 방부제 미모가 네, 그대로이다 이 말씀이시죠? 또 마음도 늘 그 마음으로 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금도 21살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선원 생활을 하시면서 스님들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이겠죠. 그 돈독해진 계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돈독해진다는 게 저희들이 항상 무언가 새로 네. 스님이 돼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첫 발을 같이 한 스님이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고민이 많을 때 그걸 같이 해서 네. 그러면 저희들이 마치 밖에서 이야기하면 동창 같은 친구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제가 이해하기에는 뭐 대학교 동창 같은 뭐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뭔가 될까요?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네. 어떤 집단에 새로 왔을 때 그 첫 발을 같이 항상 내딛었을 때 옆에 있었던 스님들이니까요. 네. 그게 아주 좀 각별하게 느껴지는 거. 네, 그래서 더 옛날 모습도 많이 남아 있고 네. 기억 속에 항상. 그러면 서로를 보실 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금도 그 첫 모습들이 네. 항상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서로를 보실 때 그런 어렸을 때의 생각, 어렸을 때? 네, 아무튼 1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 마음가짐도 그대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사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뭐 그게 각인이 아주 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0년 정도 선원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원 정진을 하시는 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선원 생활은 어떤지 또 선원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한 분씩 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선원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님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였죠 질문이? 네.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그 정진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정진을 네. 한 당연 그걸 목표로 하고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만 보고 앞만 보고 하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네. 한치 앞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위해서 목표로 그냥 나아가고 있는 스님들. 네. 그럼 해종 스님께서는요? 네. 저희가 어쨌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기점에서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수행에 입문을 했고 네. 또 여기 계신 스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가는 방향이나 보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이렇게 나온 게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행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어쨌거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뭐 의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출가를 했고 또 그 길이 뭐 선원이나 수행 생활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연장적으로 이렇게 네. 이 완성을 하려고 이렇게 선원을 다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소임을 보고 있고 스님들은 더 선원을 다니시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가를 한 목적에 대해서 이 뒤에 나가면 뭐 꿈이나 이런 거 뭐 목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꿈은 한 70% 이상은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가를 하고 나서 꿈이 제가 70% 이루어졌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 목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날마다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한테 오느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그 열매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의 실천에 있어서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욕심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고산 스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가 전에 이제 스님들 생활이 선원에 이렇게 그때 제 출가 무렵에 매스컴에 다 선원에서만 정진하시는 게 스님들 생활이라고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출가해서 네. 이제 선원에 이렇게 가고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이제 출가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더 부처님 법에 부처님 당시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그 생활에 만족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원 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루 일과는 어떤지 일단 도유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요. 네.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오전, 오후 잠들기 전까지 모든 저희들이 시간이 오로지 그 정진하는 거에 맞춰서 다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차담이라든지 모든 건 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루 일과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많게는 짧게는 8시간, 많게는 14시간, 뭐 중간에 또 다른 선원 같은 경우는 뭐 가인정진이라 해서 14시간 막 그렇게 벽만 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네네. 수행 정진만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건강에도 사실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은 네. 산에 뛰어다니고 운동하거든요. 산을 뛰어다니신다고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뭐 딸릴 일은 별로 없으시네요. 저희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하체 운동이나 그런 운동이 필요해서요. 네. 예. 그래서 더더욱 걷는 거라든지 그런 위주로 운동을 많이. 저번에 작년 여름에 같은 경우는 해종 스님하고 월정사 도량내를 뛰어다녔었거든요. 네. 그 뛰어다니는 모습 상상이 안 돼서요. 네. 어떤 모습일지 새벽에 궁금합니다. 3시에 정진 들어가서 이제 5시면 저희들이 방선이라고 해서 잠깐 나오는데 네. 아침 공양하기 전에 그 시간에 이제 관광객이 없는 시간에 해서 그 월정사 전나무숲길이라고 해가지고 도량을 뛰어다니는 거. 네. 네. 어떻게 전력 질주 하시나요? 마라톤 같이요. 네. 전력 질주한 체력은 안 돼서요. 마라톤 같이 이제 꾸준히 오래오래 걷는 거 그렇게 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군요. 많은 분들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일소리 종사님께서 아이돌 스님이시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고산 스님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지은송님께서는 아이돌 출신인가요?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이 위태로운 시국인데 덕분에 기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스님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 파티 오늘은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현재 월정사에서 선원 생활을 하고 계신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 모시고 있는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종 스님의 신청곡인데 이찬원의 진또배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혹시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 신청해 주신 이유 뭔가요? 이 노래를 근래에 들어봤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조카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네, 저한테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막 네.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 저도 들어봤는데 뭐 내용도
지금 시국하고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흥겹고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과 힘낼 수 있는 그런 노래 이찬원의 진또배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 김미진의 울림파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스님 세 분을 모시고 선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고산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가장 힘드나요? 뭐 이제 처음에 안걸 시작하면 이제 낯선 환경이니까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제 좀 힘듦을 좀 느끼지만 금세 이제 환경이라는 거 금세 적응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행 정진하려는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를 향하다 보니까 그 목표가 잘 진척이 안 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듦을 이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선원에서 이제 한거 동한거 3개월 동안 정진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디를 이렇게 환경을 많이 변화를 시키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좀 힘든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산철에는 저희가 원해서 다니는 거니까 네. 뭐 이제 어디 뭐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의로 네. 움직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네. 이제 안거 중에는 어쨌든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그런 게 안거 중이 더 힘들지 산철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편합니다. 예. 네, 더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곳이든 사실 3년을 머물면 초보는 면하게 마련인데요. 10년이면은 전문가 소리를 듣고 20년이면 베테랑 대접을 받습니다. 선원에서 모두 10년 이상 머무셨잖아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됐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것 좀 쉽지 않나요? 뭐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자체는 절집에 있는 대중생활이라고 이름하는 그거에 한해져 있는 거라 보니까요.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스님들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그게 특별히 저희들이 수행정진하는 거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는 네. 부분도 많은데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반대로 하면은 아나운서분 네. 이제 직장 생활에 그렇죠. 그렇게 익숙해져 있듯이 저희들은 이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새벽 5시에 기상을 하신다는 말씀. 이제 일어나기는 다 스님마다 틀린데 3시 전에 다 일어나거든요. 3시 전에 일어난다고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거의 새벽형. 의도치 않게 다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도 익숙해지신 거겠죠? 예, 그것도 뭐 혼자서 하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럿이 하고 대중들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더 수월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혜종 스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 제일 괜찮나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는 운동도 조금씩 하고요. 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도반 스님들하고 이렇게 차담 이제 저희는 이제 지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네, 그런 시간이 뭐 즐겁다고 하면 즐겁다고 해야 되겠죠. 정말 뭐 제가 정진을 잘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나요, 보통은? 저는 특별히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제 삶에 만족하고 즐겁게 지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들끼리 차담을 하실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 옆에 계신 두 분 스님들은 정말로 모범생 같은 그런 분들이고요. 네. 네, 저는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자유롭다. 하여간 뭐 저는 좀 많이 자유롭게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들께 도반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먼저 고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진다고 해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진다고 해도 섭섭하지 않은 그런 게 도반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늘 만나도 같은 마음이고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다른 마음이 아닌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게 도반이다. 네. 그러면은 해종 스님께서는 도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같은 도반이 되려면 그리고 뜻이 나눠진다, 뜻이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친하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스님들은 스님들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스님도 있고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우선은 뜻이 조금은 보는 방향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산 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스님들은 어쨌거나 자기 삶을 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이러는 거에 있어서 뭐 나랑 더 친하다. 왜 저 스님하고 더 친하냐 막 이런 게 좀 없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로 질투를 한다거나 뭐 그룹을 만든다거나 막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가끔 뭐 그런 분들도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가까운 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뜻이 같아야 된다. 그런 게 도반이다. 뭐 완전히 같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고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동희 스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같이 선언해서 정진하고 그래서 더 도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 편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스님 세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공통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시지만 얼마나 현대적인 스님이신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OX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영화 기생충을 봤다. 다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해종 스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기생충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지하의 집에서 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술 먹은 취객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소변을 볼 때는 그냥 좀 그 사람 이제 주인공 사람들이 좀 직업도 없고 그랬을지는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그 직업도 좀 갖고 좀 기분이 좀 달라졌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물도 뿌리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순간에 따른 욕망이 분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해외여행을 또는 배낭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네. 다 가보셨죠? 네. 어디 가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같이 간 곳은 이제 그때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 미국 서부의 국립공원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서부에 같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랄까요 여행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뭐 게재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걸 계획한 스님 일정은 따로 짠 스님이 원재 스님이라고 저번에 나왔던 스님이 다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어미새 쫓아가는 새같이 스님만 쫓아가는. 그럼 원재 스님과 함께 미국에 같이 여행 다녀오셨군요. 그리고 또 질문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 좀 신세대답게 개인 SNS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세 분 다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에 이런 사진이 대문에 걸려 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드릴 스님부터. 저 스마트폰
화면에는 그 산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겸재정선에 박연폭포가 있거든요. 아. 예. 생동감 있게 떨어지는 그 폭포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혜정 스님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사진? 저는 그냥 기본 휴대폰에 있는 원래 세팅돼 있는 그 화면이 그대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해서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또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고산 스님께서 어떤 사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물 중에 그 호랑이를 좋아해서 네. 백호 사진 있는 걸 제가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돌 같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 취향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염주 말고도 액세서리 또는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 하나쯤은 있다. 있으신가요? 고산 스님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아, 네. 그 선원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람 기능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에는 그냥 전자시계 찾는데 이제 알람 기능들이 적은데 요새는 이제 이런 스마트 기계들이 알람 기능도 많고 또 이제 뭐 정진 외 시간에는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강 체크도 할 수 있어서 네.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쓰게 됐습니다. 네. 그 혹시 세 분께서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서 뭐 중독 현상이 있거나 뭐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잘 사용을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너무 사용해서 문제죠. 너무 사용을 해서 문제죠. 그렇군요. 스마트폰 뭐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네. 네. 인터넷도 해서 검색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스님들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청년 불자들에게 우리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고산 스님께서 노래를 한 곡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예, 그 예전에 뭐 스포츠 중계 보다가 우연찮게 응원가로 들렸던 네. 그 근육맨 그 OST인데요. 질풍가도라고요. 네. 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육맨 OST 중에서 질풍가도. 네, 울림파티 말씀파티 오늘은 선원 스님들을 만나다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분의 속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일도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고산 스님도 질문 드릴게요. 불교 30개 종단을 통틀어 봤을 때 30, 40대 젊은 스님들의 비중 얼마나 되나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만 해도 제가 만나본 스님 중에서 30, 40대 스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주변에는 좀 계시는 편인가요? 제가 선원에 한 10년째 다니는데요. 나이로는 아직까지 제가 막내입니다. 네. 그러면 설명이 다 됐네요. 네. 그 밑으로는 나이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다른 선원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차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네. 저보다 어린 스님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만년 막내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뭐 속가 나이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승납은 이제 어쨌든 뭐 저보다 이제 적은 스님들이 들어오시긴 하지만은 이제 속가 나이로서는 저보다 어린 스님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네. 그럼 도유 스님께서는 선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젊다, 나는 젊은 스님이다 느낄 때 있으신지요? 그 나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인 건지 하지만 네. 그 젊음이라는 걸 누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젊음은 젊어서 소중한지 모를 때가 젊음이라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젊음이 아쉬워지면 그게 그렇게 아쉬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그만큼 젊음을 오로지 20대 30대를 여기에다 온전히 투자하다 보니까요. 네. 그냥 그 젊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은 그러면 나이 들었음을 느끼지는 못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 가끔씩 더 옛 생각도 가끔씩 나는 거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가끔씩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옆에서 혜종 스님께서 웃고 계신데 혜종 스님께서는 혹시 세대 차이나 이제 시각 차이, 또 판단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뭐 시각 차이나 판단 차이나 저는 솔직히 나이 차이에 대한 느낌을 크게 갖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저한테 반말하면 기분이 안 좋고요. 네.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역설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저는 잘 반말을 안 하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격체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사람마다 뭐 눈높이나 뭐 차이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선원 생활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 선생님께서는 선원 생활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까요? 이게 그 스님들끼리는 재밌는 얘기인데 일반인들 공감이 좀 안 되지만 무조건 재밌게 웃을게요. 네. 그 바로 공양을 이제 네. 스님들이 하십니다. 네. 바로 공양 아신 분은 이제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바로 공양 시간에 보면 그 말 한마디 없거든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네. 대중이 다 모인 관계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조용하게 네. 그 공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출가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그런 대중생활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실수를 한번 하세요. 이제 마지막에 공양을 다 하고 이제 바루꾼을 묶을 때 그 바루가 이제 목바루를 옥칠하면 좀 미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게 적당한 힘으로 딱 이렇게 짜매가지고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때 힘을 조절 잘못하면은 탁 태워가지고 바루가 떼고 구르거든요. 다 쏟아지군요. 네, 쏟아지고 이제 그 고요한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하필이면 또 가장 어른 스님들 앞으로 이제 바로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당황하고 웃게 되고.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재밌는 게 있을까요, 혜종 스님?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저의 도반 스님들한테는 뭐 미안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봉암사라고 있습니다. 네. 봉암사는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여름같이 막 이렇게 더울 때는 이제 계곡에 가서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재미나게 놉니다. 네. 옷은 다 벗고 막 이렇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계곡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저희 아주 친한 도반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그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 밑에 돌이 있는지를 모르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돌에 그럼 그대로 부딪히고. 그렇죠. 돌에 팍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참 아픔이었을겠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재밌다. 그렇군요. 또 그러면 도효스님께서는 또 재밌는 일 어떤 일 있으신지? 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뭐 생각나는 일은 없는데 예전에 구참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초창기 때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 체리 주빌레밖에 맛을 모를 때였거든요. 오직 아는 거라고는 체리 주빌레밖에 모를 때였는데 그래서 그 체리 주빌레가 먹고 싶다니까 그 대중들이 열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10통이 왔었거든요. 체리 주빌레만 10통이 왔어요? 10통이요. 예. 10통이 대중이 30-40명 막 그렇게 살면은 그걸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점심 공양하고 그거를 차담 시간에 내 가지고 대중 전체가 나눠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 스님이 그 체리 주빌레를 온 것을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 음식물을 관리하는 스님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저희가 정진을 하러 들어가면은 그 잠깐씩 1시간씩 그 죽비를 치면서 경행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그 스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잠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양을 하고 이제 차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 10통이 다 없더라고요. 네. 체리 주빌레 10통이나. 네, 혼자서 다 먹은 거예요. 네. 인간 체리가 됐겠네요. 거의. 네. 근데 그 다음 시간부터 그 스님이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시간도 안 되는데 또 나가고 네, 설사가 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너무 과다 섭취. 네, 네. 스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많은 분들이 배탈 사라져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계시고 네. 또 박영춘님께서 고산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동안거 북대에서 하실 때 눈보라가 생각납니다. 고산 스님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산 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춘님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법륜화님께서 자가 격리 중으로 김미진의 올림파티 들어오니까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상원사 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월정사는 남편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작년 8월에도 다녀왔죠. 너무 좋아요. 젊은 스님분들 나오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스님 세 분 나와주신 걸 반가워하면서 또 함께 듣고 계신데 박현미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꽃보다 스님이라는 말씀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젊고 또 아이돌 같다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욕적이란 뜻이고 선원 생활하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밝은 에너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과 함께한 울림파티 말씀 파티 특집 선원 스님을 만나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2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스님 세 분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네, 예, 강요하는 분위기네요. 재밌으셨어야만 네, 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고산 스님, 도유 스님 그리고 해종 스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스님의 출가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청장년으로 살아가는 스님들의 일상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스님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